네, 2022학년도 대신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항식 px를 x-1로 나눴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고 했으니까 이 식 하나 작성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번에 xpx를 x-1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라 했으니까 방금 썼던 요 식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볼 거야. 자, 요 식에다 내가 양변에 x를 곱해주면 요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자, 근데 내가 요 xpx를 x-1로 나눴을 때니까 너를 앞에다 쓰고 너를 몫이라 생각하고 너를 나머지라 생각해 볼 건데 그럼 문제가 생겨요. 잘 봐. xqx를 몫이라고 보고 널 나머지로 봤을 때 지금 요게 우리가 몇 차로 나눴다 생각한 거죠, 지금? x-1, 1차로 나눴다 생각한 거지. 자, 1차로 나눴으면은 나머지는 몇 차여야 돼요? 그렇지, 상수항이어야겠지. 근데 지금은 rx이기 때문에 얘를 더 나눠줘야 돼요, x-1로. 그럼 r로 x-1 이렇게 묶어주시면 한 번 나눴다는 표시인 거고, 자, rx-r 뒤에 플러스 r이 있어야 rx랑 얘랑 같은 식이 되겠지. 괜찮니? 자, 그 다음에 x-1로 이제 본격적으로 묶어주시면 얘가 진짜 몫이었고 얘가 나머지가 된다. 그래서 정답은 5번 나옵니다. 자, 1번 문제. 이런 문제는 치환해서 가서 2021을 x로 치환하시고, 자, 그러면은 얘는 x고 넌 x 플러스 1이니까 전개하면 얘처럼, 얘는 x세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두 개가 약분이 되면서 x-1만 남고 2022 다시 집어 넣으시면 정답은 1번 2021 나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자, 다음에 3차식을 x-3으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r이라 할 때 몫과 나머지의 합을 구하시오. 자, 그럼 우린 조립제법으로 쓸 거고 중요한 건 1차항 개수 없으니까 0이라 쓰셔야 돼요. 자, 그랬을 때 x-3 0되게 하는 x값인 3으로 조립제법 쓰시면 요렇게 나와서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이 몫이 될 거고 나머지는 6이 돼서 둘이 더 하시면 정답은 3번 나온다. 자, 4번 문제도 가볼게요. 자, 합과 곱을 나한테 주셨습니다. 이때 나한테 요걸 구하래요. 자,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은 곱셈 공식에 의해서 합과 곱으로 표현 가능. 너 또한 표현 가능. 괜찮죠? 그래서 각자 있는 녀석을 대입만 해주시면 정답은 52, 4번입니다. 자, 다음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잘 생각해보자. 결국은 얘라고 하는 건 2분의 1에 a-b의 제곱, b-c의 제곱, c-a의 제곱이 되는 거죠. 괜찮나요? 그러면 a-b는 3이니까 제곱하면 9 될 거고 a-c의 제곱이나 c-a 제곱이나 둘 다 64니까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 b-c 같은 경우는 이 두 식을 뭐 하면 돼? 빼주면 돼. 두 식을 빼주면 3에서 8 빼니까 5가 b-c거든요. 그럼 5의 제곱인 25까지 써주면 정답이 49로 나온다. 정답 3번. 자, 6번 문제. 직육면체의 세 모서리의 길이를 ABC라고 했을 때 얘네들의 합이 10이고 건널비라 했으니까 AB, BC, CA의 2배가 60이니까 그냥 둘이 곱한 거는 31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대각선 길이를 구하라 했는데 대각선 길이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내가 A제곱, B제곱, C제곱과 A 플러스 B 플러스 C 그리고 A, B, BC, CA를 이용하려면 자, 일단 이 세 개 녀석의 제곱인 100은 A제곱, B제곱, C제곱 내가 모르는 녀석에다가 더하기 2배 넣으니까 62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너가 38이 됐을 때가 나오고 이 38에다 루트를 씌운 값이 정답이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다. 자, 다음 7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다항식 fx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가조건 fx는 x-3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f3은 0이다. fx는 x-3을 인수로 갖는다. 이렇게 2차식이니까 이렇게 식도 작성해 볼 수 있을 거고. 자, 근데 fx제곱을 fx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2x 플러스 30이래. 자, 그래서 fx제곱은 x자리에다 x제곱을 집어넣은 거니까 이렇게 썼고 x-k로 나눴을 때 몫을 qx를 할 때 나머지까지 식을 작성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 뭐 대입하고 싶어? x에다? 3 대입 한번 해보고 싶죠? 그럼 3 대입하면 네가 날라갈 거고 너 대입해주면 6 곱하기 9-k가 66이 나온다. 그럼 k 값이 -2로 나오거든요. 그럼 fx가 완성이 된 거죠. 자,
자, 그때 f2의 값은 여기다 2 넣은 값이니까 정답 1번 나온다. 괜찮나요? 자, 8번 문제. i제곱은 1이다. 땡이죠.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2의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2이다. 실수 부분이 마이너스 2죠. 그 다음 허수 부분이 0인 복소수는 모두 실수이다. 자, 허수 a 플러스 bi에서 허수 부분인 b가 0이 되면 당연히 i 쪽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실수인 거죠. 3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 4번. 허수는 실수 b에 대해서 항상 bi꼴로 나타낸다. 자, 허수 2 플러스 3i 같은 것도 2 플러스 3i 같은 것도 우리가 허수라고 부르죠. 그래서 얘는 bi꼴로만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순허수가 그렇겠죠. 그 다음 복소수 z가 그 켤레 복소수 z바에 대하여 z 더하기 z바가 항상 실수죠. 이거 외웠죠. a 플러스 bi랑 a 마이너스 bi는 더하면 2의 2로 실수가 된다. 자, 그래서 정답 3번. 9번 문제. 자, 내가 이 녀석을 봤을 때는 당연히 알파 바로 한번 묶어보고 싶을 거고, 너가 봤으면 베타 바로 묶어보셨을 때 공통 부분이 또 나왔으니 이렇게 정리가 됐다. 즉, 나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하고 걔의 켤레 복소수를 씌워서 그냥 둘이 곱하면 되겠다. 괜찮나요?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둘을 뺀 거니까 실수부끼리 빼면 5고 허수부끼리 빼면 플러스 2i야.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 켤레 복소수는 허수부의 부호만 바꾸면 되겠죠. 자, 이 켤레 수끼리 둘이 곱한 게 정답인데 이거는 실수부 제곱 더하기 허수부 제곱이라 했죠. 그래서 29 정답은 4번이다. 자, 10번 문제 가볼게요. 자,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두근을 알파 베타를 할 때 그럼 합과 곱을 근과 계수의 관계로 쓰시고, 그 다음 내가 구하는 녀석을 보아하니 2는 아직 안으로 안 넣을게요. 자, 저거 전개 보면 알파 베타의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죠. 자,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 아니까 집어넣으면 정답이 3 나온다. 정답 2번. 그 다음 11번. 자, 5루트 3, 빗변의 길이가 5루트 3인 넓이가 18인 직각삼각형 ABC에 대하여 AB가 알파, AC가 베타라 할 때 알파 베타를 두근으로 하는 2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알파랑 베타라고 이렇게 써보면 당연히 직각삼각형이니까 켤레 그 피타고라스를 통해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75다 쓰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같은 경우는 지금 넓이가 18인 거 줬잖아. 2분의 1 곱하기 알파 곱하기 베타라고 하는 게 18이죠. 그럼 알파 베타가 36인 거 괜찮나요? 네. 자, 그러면은 내가 두근의 곱과 합을 알면은 그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잖아. 어떻게 세워? x제곱 마이너스 합 x 더하기 곱은 0이죠. 괜찮나요? 자, 그러면은 합만 알면 되는데 이거 가지고 곱셈 공식 변형 쓰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너 더하기 2배 너잖아. 그래서 147이 나오고 얘에다 루트를 씌운 알파 플러스 베타는 7루트 3이 된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합의 x 더하기 36은 0이다. 즉 정답 1번 나옵니다. 자, 12번 문제 가볼게요. 자,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잘 따라오세요.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한 허근이 알파이고 2 플러스 알파가 2차 방정식 다음에 한 근일 때 실수 AB에 대해서 16AB를 구하시오. 자, 그럼 지금 여기서 실수 AB라 줬기 때문에 지금 모든 개수들이 다 실수인 거죠. 괜찮나요? 자, 그럼 모든 개수가 실수면 하나의 허근이 만약 A 플러스 BI가 근이었다 치자. 그럼 얘의 두 근 중에서 한 근이 A 플러스 BI고 그럼 나머지 한 근은 뭐인 거야? A 마이너스 BI, 즉 켤레수로 존재한다는 거지. 마찬가지로 얘도 켤레수로 두 근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내가 알파를 n 플러스 ni, 알파 반은 그럼 n 마이너스 ni, 알파 플러스 2는 여기에다가 2를 더한 거지. 그럼 실수부에다 2를 더해주고 역시나 허수부 부호만 바꾸면 켤레수가 뜬다. 괜찮나요? 자, 이거 가지고 근과 계수의 관계 써볼게. 자, 이 두 근을 갖는 녀석이 x제곱 ax 플러스 b는 0이잖아.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로 합과 곱을 써주시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면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그 두 식을 가지고 이제 갖고 놀아야 되는데 a가 지금 마이너스 2m이란 걸 알잖아.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b 플러스 요 두 식도 있고, 자, 그래서 이 식을 어떻게 이용할까라고 좀 생각을 좀 해보면 m제곱 더하기 n제곱이 b니까 요따 집어넣은 거야. 그럼 요게 2m 플러스 4죠.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m을 a 자리에다 집어넣으면 요 식을 쓰면 요거죠. 괜찮나요? 그럼 내가 두 식을 뽑은 거야. 오케이? 그리고 m하고 n밖에 지금 미지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요 두 식 가지고 m과 n을 구할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이 식을 연립하셔서, 연립한다는 건 식의 문자를 줄이는 거예요. 나 같은 경우는 요 n제곱이 요거 넘어가서 빼기 될 거 아니야. 그럼 요 녀석을 n제곱 자리에다 집어넣었어. 오케이? 그러면 m에 대한 2차식이 떠버리니까 그 2차식 전개하면 m이 마이너스 8분의 3 나오고 n 값이 8분의 루트 7 나옵니다. 그럼 m하고 n이 나왔으면 당연히 m이 나왔으면 a를 구할 거고 m이 나왔으면 b를 당연히 구할 거기 때문에 그때 a 값과 b 값이 이렇게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4분의 3과 4분의 1을 곱하고 16까지 곱해주면 정답은 5번이 나온다. 자, 12번은 철저하게 계산 문제고 계산을 잘 견뎌내셔야 됩니다. 자, 13번 문제 가볼게요. fi는 f-2랑 같대. 고민하지 말고 i 대입하고 마이너스 2 대입해서 같다라고 씩 쓰시면 역시나 실수부와 허수부로 모아서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 실수부는 실수부랑 같아야 되고 허수부는 이쪽에 허수부가 없는 거죠. 즉 b-1이 0인 거야. 즉 b가 1이고 그때 너랑 너가 같다라고 했을 때 b가 1이니까 a 값 구하면 정답은 a는 2 나오고 b는 1 나옵니다. 괜찮지? 자, 그럼 a는 2 나오고 b는 1 나오는데 f 마일 넣으면 5 나온다니까 대입해서 성립하는 거 보시면 c값도 5라고 등장을 해요. 자, 그럼 a, b, c를 적절하게 저기 식에다가 쭉 대입을 하면 요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i 1승부터 결론은 i 6승까지 6개 항을 더한 값을 묻는 거예요. 자, 근데 i라고 하는 건 주기성이 4주기이기 때문에 4개 연달아 더하면 빵 되죠. 그래서 끝에서부터 3, 4, 5, 6을 연달아서 지워버릴게. 쟤는 더하면 0 될 거니까. 그럼 요 녀석만 남고 i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i가 정답이 돼서 정답은 4번이다. 자, 14번 문제. 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 y는 x 플러스 k와 동시에 접한대. 그럼 2차 함수와도 얘가 접하는 거고 이 2차 함수와도 너가 접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식을 같다라고 뒀을 때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한 게 이거고 너랑 너를 또 같다라고 뒀을 때 한쪽으로 넘겨 정리한 게 이거예요. 괜찮니? 그럼 이 방정식에 지금 둘 다 접한다라는 거니까 얘의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 되면 돼요. 괜찮죠? 그래서 정리하면 k는 마이너스 3, m은 마이너스 8분의 25라서 정답은 2번 된다. 되셨죠? 자, 그 다음 15번 문제 가볼게요. 자,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fx는 0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조건과 그때의 두 실근의 합으로 옳은 것은.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은 얘는 0에 이 2차 방정식이 판별식이 0보다 커야겠지. 괜찮아? 자,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니까 판별식 적용한 게 이거든요. 짝수 판별식이에요. 얘가 0보다 크셔야 된다. 자, 그럼 이거 전개하면 a제곱 지워지고 플러스 ab가 0보다 크다. 즉 a랑 b가 풀이거나 마마라는 얘기예요. 부호가 같다는 얘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근의 합을 구하라 했는데 두 근의 합 같은 경우는 근과 계수의 관계로 구해주시면 마이너스 2가 나와야겠지? 그럼 합이 마이너스 2인 건 4번하고 5번밖에 없는데 두 근의 부호가 같은 거는 4번밖에 없어서 정답이 4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봐보시면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한 설명이야. 그럼 당연히 둘을 같다고 두실 거고 한쪽으로 넘겨서 2차 방정식의 근을 보실 건데 자, 그 2차 방정식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돼요. 그럼 생각해봐. 자, 이 2차 함수 내가 그릴 수 있죠. 오케이? 만약 k가 3이 아니라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2차 함수가. 그래서 근이 총 몇 개 나올 거야? 2개 나올 거야. 3은 근 확보고 뭐 k도 하나 나오겠지. 그 다음에 만약 k가 3이었다면 어떻게 그려질까? k가 3이었다면 이렇게 접하면서 완전 제곱식골의 2차 함수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뭔 소리인지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k가 3일 때는 중근을 갖고 k가 3이 아닐 때는 뭐 한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2번 선지 봤을 때 k가 3이 아닐 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가 바로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k가 3일 때 만나지 않는다 그냥 틀렸고요.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한 점에서 만난다? 아니, 두 점에서 만날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4번하고 5번은 볼 가치가 없는 게 k가 2일 때는 어떤 의미도 없는 점이에요. 이 점은. 알겠지?
K가 2고 2가 아니라고 해서 어떤 상황 자체가 바뀌지 않으니까 무시하시면 됩니다. 뭔 소린지 알겠죠? 자, 됐습니다. 자, 그럼 17번 가도록 할게요. 자, 17번 보면은 요런 2차 함수가 y는 k와 서로 만나지 않는데요. 그러면 둘이 같다고 두고 k를 저쪽으로 넘기면 요 2차 방정식이 뜨는데 얘가 만나지 않으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으셔야 돼. 뭔 소린지 이해됐죠? 자, 그럼 이거 정리하시면은 k 값이 요렇게 뜹니다. 마이너스 루트 8보다 작다.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8은 마이너스 2.땡땡이니까 마이너스 2.땡땡보다 작은 k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18번. 자, 2차 함수의 요 범위 내에서의 최대값을 줬을 때 최소값 구하래. 자, 최대 최소는 무조건 아래로 볼래? 그래프. 그 다음 축 보세요. 축 몇입니까? 1이죠. 그 다음 0부터 4까지 볼 거면 딱 봐도 이 구간 내에서 최소값은 1을 넣었을 때고 최대값은 4를 넣었을 때겠지. 그럼 4를 넣은 요 값이 5가 돼야 되는 거고 k값이 11입니다. 최소값은 1 넣었을 때니까 요거일 거고 k가 11이라서 정답이 1번 나옵니다. 자, 그럼 19번 이제 단답형으로 들어갈게요. 자, 다음과 같은 녀석은 얘를 먼저 정리를 해서 a 플러스 2b로 바꾸시고 a랑 2b의 개수들만 쭉쭉쭉 쓰겠지. 그 다음 쭉 더하고 쭉 더하고 쭉 더하고 그럼 이게 3x제곱 마이너스 2xy 더하기 3y제곱이 되니까 정답이 요 녀석이 된다. 요건 쉽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단답형 2번. 자, 어떤 2차 함수가 a의 값에 관계없이 일정한 직선을 접한대. 그때 일정한 직선을 구하래. 그럼 내가 모르는 직선을 미지수로 잡으셔야겠죠. 자, 그 다음 이 직선과 너를 갖다 두고 한쪽으로 넘긴 이 2차 방정식이 판별식이 뭐 하셔야 돼요? 접해야 되니까 0이 돼야겠죠. 자, 그래서 판별식이 0이 된다 쓰시고 이게 a에 상관없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a랑 관련된 거를 모으고 a랑 관련 없는 나머지로 모으셔야 돼. 자, 그럼 a랑 관련된 게 너고 a랑 관련 없는 게 너로 이렇게 정리가 된 거야. 자, 그랬을 때 a랑 관계가 없으려면 요 녀석이 뭐가 되면 돼요? 0이 되면 되죠. 그래서 m값이 2고 2를 넣었을 때 너도 0이 나와야지 이게 서로 성립하는 거잖아. 그래서 m값이 마이너스 4로 나온다. 자, 두 문제 나왔습니다. 자, 단답형 3번. fx의 최대값을 ga라 할 때 ga가 최대값을 갖는 a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생각해봐. 자, 2차 함수가 당연히 위로 볼록이죠. 그리고 축이 몇입니까? 요 축이 2죠. 2가 축인 거야. 아, 마이너스 2죠. 오케이? 마이너스 2가 축인데 자, a-1부터 a까지만 본대. 그럼 a-1부터 a라고 하는 건 구간 사이즈가 1짜리인 녀석인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보면 만약 여기가 최대, 여기가 최소가 될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면 당연히 꼭지점이 최대, 그리고 둘이 더 멀리 떨어진 적이 최소. 그 다음 만약에 꼭지점보다 이제 축보다 오른쪽에 a-1과 a가 배치되면 여기가 최대, 여기가 최소가 되겠지. 뭔 소린지 알겠지? 케이스를 나눠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 케이스, 첫 번째 케이스인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같은 경우는 지금 최대값 보는 거잖아. 요 범위 내에서 최대값 몇 넣었을 때라고? a 넣었을 때가 최대라고? 그럼 a 값을 저 f에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4a가 ga가 됩니다. 그 다음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요 녀석이지? a가 마이너스 2보단 큰 거야. 그 다음 a-1이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즉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있겠지. 그럼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여기다 등호 다 넣을게. 자, 그럼 요랬을 때 생각해보세요. 최대값은 뭐가 된다고? 꼭지점이 제일 높은 지점이지. 꼭지점을 범위가 품고 있으니까. 그럼 꼭지점의 값은 4예요. 그래서 ga가 4다라고 그냥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는 건 a-1과 a가 이렇게 꼭지점을 오른쪽으로 벗어나 있다는 거지. 그럼 a-1을 대입했을 때가 제일 큰 값이니까 a-1을 f에다 대입한 요 녀석, 즉 정리하면 요 녀석이 ga가 된다. 괜찮나요? 자, 그럼 요 2차 함수를 한번 그려볼 건데, 자, 요 녀석 함수를 그려보면, 자, 일단은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4a는 원래 fx 함수랑 똑같아. 즉 마이너스 2를 축으로 갖는 녀석까지 이렇게 절반만큼 따라오는 거야. 그 다음 여기 함수값이 4죠. 구간 사이즈 1만큼 더 갈 때까지는 4를 계속 함수가 유지하고, 그 다음은 ga가 지금 a-1이 들어간 거니까 그 다음 최소값은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얘를 1만큼 평이동시킨 느낌이야. 오케이?
그래서 그래프가 저렇게 빨간색처럼 그려지고 요 4를 갖는 부분이 GA의 최대값이 되겠죠. 제일 높은 지점. 그럼 GA가 4를 갖는 지점은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단답형 4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2차항의 개수가 1인 두 2차 함수 fx와 g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다. 자, hx는 efx-gx라 할 때 y는 hx가 최소값을 갖도록 하는 x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fx를 최고차 개수가 1이라 했으니까 이렇게 a랑 b를 지나서 식을 잡을 수 있고 gx도 b랑 c를 지나니까 이렇게 잡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efx에서 gx를 뺀 녀석이 이렇게 내가 구현을 해봤고 x-b가 공통으로 있으니까 내가 묶어봤어요. 괜찮습니까? 그럼 요게 지금 hx죠. 그럼 hx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고 여기 가운데 x절편이 b랑 2a-c야. 오케이? 둘의 순서는 바뀔 수 있죠. 누가 더 큰지 모르니까. 근데 지금 물어보는 거는 언제 최소를 갖냐라는 건데 요 꼭지점에서 최소를 갖겠지. 그때의 x값은 충말하는 거 아니야, 2차 함수에. 즉 b랑 2a-c를 더하고 평균 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녀석일 때 최소를 갖는다 라고 답 내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22년도 대신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